부단 복제, 배포,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죄에 해당하며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 PPT 파일과 학습지 파일, 교과서를 모두 준비했나요? 준비되었으면 시작해 봅시다. 이번 주는 기술 교과의 내용이 연속으로 2시간 들었습니다. 이렇게 2시간 연이어 있을 경우에는 글쓰기에 좀 더 치중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려 합니다.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표현하는 방법 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글쓰기가 있겠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 상당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물론 지금 상태에서 글쓰기를 잘하는 학생도 있겠고 잘 못하는 학생도 있겠죠. 글은 쓰다 보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쓰다 보면 반드시 늘게 되어 있어요. 난 못 써, 어려워 하고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시도를 해봅시다. 이번 주 글쓰기는 교과 내용을 본 후에 안내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를 보세요. 지진 대비 체험에 관한 설명이 있네요. 지금 건물이 흔들리고 벽이 갈라지고 천장이 무너지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체 중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곳은 어딜까요? 생각해 보세요. 네, 맞습니다. 머리입니다. 위급 시 여러분의 머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가방이 있으면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손으로라도 머리를 보호하셔야 합니다. 머리를 크게 다치면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됩니다. 근데 교과서 그림을 잘 봅시다. 탁자 밑으로 숨어있는 사진이 보이죠? 전문가마다 조금 의견이 다르지만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듯 지붕이 무너지려 하면 책상이나 탁자 아래로 들어가라 라고 하죠. 근데 이런 행동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그다지 지진 피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옆나라 일본은 다르죠. 그래서 일본의 집들을 보면 대부분 높이가 낮고 목조 건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천장이 무너져도 목조 구조물이 무너지는 것이므로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도 어느 정도는 안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달라요.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천장이 무너지는 건 거대한 돌덩어리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보통의 탁자나 책상 위에 그보다 큰 돌덩어리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여 천장이 무너질 것 같으면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정답은 없다는 것도 염두해야 돼요. 지진으로 심하게 흔들려 여러 가지 물건들이 주변에서 떨어지며 깨지는데 무조건 밖으로 나가려 하다가는 오히려 다칠 수도 있겠죠. 흔들리다가 약해지거나 잠시 지진이 멈추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대피하는 것이 좋겠죠. 148페이지 아래에 보면 왕관기가 있네요. 왕관기는 비상시에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이에 대한 사용법은 조금 이따가 영상으로 확인할 겁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구명조끼가 있네요. 여름에 많이 입게 되죠. 계곡이나 바다, 워터파크, 물놀이의 필수품입니다. 간혹 구명조끼가 불편하다고 매우 헐렁하게 착용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머리는 물에 잠기고 구명조끼만 위로 둥둥 뜨게 되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심폐소생술에 대해 봅시다. 초등학교 때부터 실습을 해봐서 다 알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완전하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복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선생님들도 주기적으로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의무예요. 심폐소생술 방법은 조금 이따 동영상으로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넘어갈 겁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다 보면 환자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쓰러진 환자가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뼈가 약할 경우가 있어요. 심폐소생술 시 가슴 압박을 세게 하게 됩니다. 엄지손가락 정도가 들어갈 만큼 세게 눌러야 해요. 그러다 보니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러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폐나 기타 장기를 부러진 뼈가 찌를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지거나 나중에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쓰러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살인죄나 상해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과서 149페이지에 알쏭달쏭 Q&A를 봅시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법이 있죠? 자세히 읽어봅시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라고요. 말이 어렵죠? 쉽게 이야기하면 심폐소생술 받을 사람이 다쳤을 경우 문제가 없지만 만약 사망했을 경우에는 벌을 덜어준다라는 거예요. 이 법이 있는 이유는 혹시라도 주변에 누가 쓰러져 있을 때 혹시 잘못되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사람을 구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걸 막기 위해 만든 겁니다. 간혹 어떤 가족들은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그 책임을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한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도와준 사람을 고소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이런 상황은 아주 드뭅니다. 또 이런 상황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위에 법이 있는 거죠. 그래도 막상 자신에게 이런 일이 닥칠 경우 당황하게 되겠죠. 오늘 3교시에는 이런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 글쓰기를 해볼 겁니다. 심폐소생술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예전과 비교하여 절차나 방법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 때 배울 때에는 인공호흡도 꼭 하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할 경우 인공호흡은 안 하는 것이 낫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경우 인공호흡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죠. 잘못하다가 오히려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쓰러진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고 호흡을 확인하고 주위 사람에게 119와 제세 동기를 요청하는 순서였다면 지금은 의식 확인, 119와 제세 동기 요청, 호흡 확인, 가슴 압박 순서로 바뀌었습니다. 호흡을 먼저 확인하는 것보다 119와 제세 동기가 먼저인 것으로 바뀌었죠. 근데 제세 동기가 뭔지 아시나요? 제세 동기는 세동을 없애주는 장치입니다. 제라는 글자가 제거하다 라는 뜻이죠. 세동은 심장이 멎기 전에 가늘게 떨리게 되는데 인위적인 전기 충격을 줘서 이걸 없애주는 장치입니다. 근데 말이 참 어렵죠?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심장 충격기로 바뀌었어요.
훨씬 쉽죠? 이제 교과서를 읽어봅시다. 148에서 149페이지 본문을 읽어보세요. 선생님도 다 읽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다 읽었나요? 이제 PPT 파일을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세요. 이제 학습지를 봅시다. 다시 한번 정리된 학습지 내용을 읽어보세요. 다 읽었나요? 학습지 다음 장에 보면 글을 쓰는 란이 있지요.
오늘 3교시는 글쓰기를 할 겁니다. 옆에 심장을 움켜쥐고 쓰러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할 건가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일까요?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추가로 주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이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해 보세요. 선생님이 관련 동영상 4개를 링크로 올렸습니다. 관련 영상 링크는 다른 자료들처럼 학습방에 있습니다. 아래 숫자 옆 삼각형을 클릭해서 4개 모두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심폐소생술 방법 영상입니다. 두 번째는 지진 대피 요령 영상입니다. 세 번째는 왕관기 사용법에 대한 영상이고, 네 번째는 매듭법에 관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위급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매듭법을 담고 있습니다. 집에 두꺼운 끈이나 남는 신발끈 등으로 매듭 연습을 해보세요. 절대로 목에 감거나 다른 사람을 묶어서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안전하게 연습하도록 하세요. 모두 다 연습하기 어려우면 클로브 히치, 그리고 이중 피셔맨 매듭을 꼭 연습해 보세요. 비상시에 여러분 또는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발명과 지식 재산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제 유튜브를 종료하고 이 학습터에 링크된 참고 영상을 보도록 하세요.